증권주, 배당 실적 개선, 기대감의 무더기 신고가. 증권주가 30일 배당 및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속에 장 초반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상당수 종목이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날 오전 9시 40분 구국증권은 전거래일보다 6.78% 오른 24,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개장 직후 전장보다 9.85% 상승한 21,1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최근 자사주 1,050만 주 추가 매입을 결정한 미래에셋증권도 같은 시각 전날보다 2.99% 오른 7,930원에 거래 중이며 장 초반 7,980원까지 올라 역시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그 밖에 신영증권과 대신증권도 이날 장 초반 52주 신고가를 새로 쓴 상태다. 키움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등도 전날보다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까지 증권주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충당금 반영에 따른 지난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 등으로 주가가 부진했었다. 그러나 악재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되자 배당 절차 변경에 따른 더블 배당 및 자사주 매입 등에 따른 주주환원 기대감, 올해 실적 개선 가능성 등이 부각돼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적 개선 기대감도 주가 상승에 한몫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도영 IBK 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1분기 증권업종은 전통 기업금융 사업 부문의 실적 개선이 전망되고 지난해 보수적 비용의 기저효과까지 더해 양호한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하나증권은 30일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유통 분야의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며 투자 심리가 자극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현정 연구원은 유통은 대부분 오프라인 판매 업체들이다 보니 유형 자산 규모는 크지 않지만 구조적으로 밸류에이션 상단이 제한적인 산업인 만큼 저평가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매크로 불확실성 확대, 가계소비 여력 축소에 따라 주가 낙폭도 컸기 때문에 유통업 평균 PBR2 0.6배를 기록하는 등 PBR2 매력적인 수준으로 하락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서 연구원은 유통업이 추세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하긴 어려워도 전반적으로 주가가 낮게 떨어져 있고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섹터의 투자 심리가 우려감에서 기대감으로 전환되며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주주환원 관점에서는 현대홈쇼핑과 현대백화점에,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이마트와 롯데쇼핑에 주목할 것을 조언했다. 서 연구원은 현대홈쇼핑은 높은 현금 창출 능력에 기반한 배당 확대 여력이 크고 현대백화점은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후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마트와 롯데쇼핑의 경우 12개월 선행 PBR2 각각 0.19배, 0.23배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유상증자 발행 금액이 전년 대비 2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유상증자 발행 규모가 총 1,100건, 25조 1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는 7.3%, 금액은 26.6% 감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유상증자가 72건, 10조 5,511억 원 발행돼 전년 대비 각각 28.0%, 49.1% 줄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유상증자가 282건, 4조 4,206억 원 발행돼 각각 29.1%, 47.2% 감소했다. 코넥스 시장에서는 64건, 1,876억 원, 비상장 시장에서는 682건, 9조 8,575억 원 발행됐다. 유상증자 금액 규모가 가장 컸던 회사는 하나오션이며 다음으로 롯데케미칼, SK이노베이션 순이었다. 무상증자 발행 규모는 총 115건, 17억 6,569만 주였다. 전년 대비 건수는 45.0%, 주식수는 12.9% 감소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17건, 코스닥 시장 61건, 코넥스 시장 2건, 비상장 시장 35건이 발행됐다. 무상증자 금액 규모가 가장 컸던 회사는 루닛이었다. 삼성증권은 패밀리오피스 전담 지점인 SNI 패밀리오피스 센터를 강남구 테헤란로 강남파이낸스 센터에 정식 오픈한다고 30일 밝혔다. SNI 패밀리오피스 센터는 2020년 삼성증권이 서비스를 시작한 패밀리오피스에 특화된 지점으로 운영된다. 경력 약 14년의 노련한 프라이빗 뱅커들로 구성된 2개 지점이 동시에 오픈한다. 삼성증권은 초고액 자산가 중 1천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80개 가문, 예탁자산 20조 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가문별 평균 예탁자산은 2,500억 원에 달한다. SNI 패밀리오피스 센터는 패밀리오피스 전용 상품으로 차별화할 방침이다. 소규모 투자자들만 참여하는 클럽들, 삼성증권 자기자본과 함께 투자하는 공동투자기회 등 기관투자자급 상품이 준비됐다. 또한 가문별 전담위원회를 구성하고 프라이빗 딜, 리서치, 기업금융, 국내외 세무 부동산, 인사조직문화 등 관심 분야에 대해 총 60명의 삼성증권 본사 전문 인력을 위원으로 둘 수 있다. 이 전담위원회를 통해 자산관리와 기업 솔루션, 상소, 유언장 작성 등 비재무적 헤리티지 서비스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박경희 삼성증권 WM 부문장은 전담센터 오픈을 시작으로 국내 패밀리오피스 고객들도 UBS, JP모건 등 글로벌 선진 멀티 패밀리오피스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글로벌 투자 서비스와 비재무적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지난해 호실적을 거뒀다는 소식에 이날 주가가 장 초반 상한가로 직행했다. 30일 오전 9시 52분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은 전날 대비 825원 상승한 3,5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우선주인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도 전날 대비 1,730원 오른 7,520원에 사고 팔리고 있다. 전날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은 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 지난해 매출 2조 4,030억 원, 영업이익 45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순이익은 194억 원으로 집계됐다.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의 지난해 신차 판매량은 27,584대로 전년보다 2.6% 증가했다. 인증 중고차는 전년 대비 9.8% 늘어난 3,923대를 판매했다. 고급 오디오 판매 실적도 최대 매출을 올렸다. 지난해 1월 출범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은 BMW, 롤스로이스, 아우디,
볼보 등 프리미엄 수입 신차 판매, 국내 최대 규모의 사후관리 정비사업, 인증 중고차 판매, 시승 플랫폼 바로그차, 프리미엄 오디오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의 러시아 주식 투자 상장지수펀드 상품의 상장 폐지 시점이 올해 연말로 또 한 차례 연기됐다. 한투운용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에이스 러시아 MSCI ETF의 상장 폐지 효력 발생일을 한 차례 더 연기해 올해 12월 31일 이후 상장 폐지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초 이 상품은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 산출하는 러시아 관련 지수를 기초지수로 삼아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 주식시장 리스크가 확대되자 MSCI가 해당 지수의 산출을 작년 3월부터 중단하면서 같은 달 2일 해당 상품에 대해서도 상장 폐지가 결정됐다. 당시 한투운용은 투자자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상장 폐지 지정일과 실제 효력 발생일을 분리해 올해로 연기했는데 이를 올해 이후로 한 차례 더 연기한 것이다. 한투운용은 상장 폐지 효력 발생일을 한 차례 더 연기한 뒤 투자자에게 추가로 분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원래는 이 ETF의 스와프 거래 상대방이 해지 자산으로 보유한 이쉐어즈 MSCI 러시아 ETF이 지난해 12월 말 청산될 예정이었으나 올해 12월 31일로 1년 연기된 상태다. 투자자에게 지급될 분배금의 출처인 ERUS로부터 청산 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ERUS 청산 시점까지 해당 ETF 상장이 유지돼야 한다. 한투운용은 지난해 3월 1차 분배금에 이어 내달 2일에도 ERUS로부터 나오는 2차 분배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등 투자자에게 더 많은 분배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상장 폐지 효력 발생일까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